올해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1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 대표단이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로 전원 메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식 임무를 맡은 한국계 우주 비행사가 우주 정거장에 입성한 첫 순간입니다. 1984년 미국 LA에서 한국인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난 조니 김은 고등학교 졸업 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서 복무했습니다. 그 악명 높은 네이비실 특수부대원, IQ 180 하버드 출신 의사, 그리고 한국계 첫 우주비행사, 불가능해 보이는 세 가지 진로를 모두 성취한 인물이 바로 한국인 조니 킴입니다. 이런 조니 킴을 직접 만났던 나사 최고의 우주공학자 제임스 윌슨 박사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아시아 국가 출신이라며 한국을 얕보았던 그가 어떻게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나라라고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한국인의 피가 왜 특별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윌슨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출신의 우주공학자로 현재는 나사에서 차세대 우주탐사선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고 있죠. 하지만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무지하고 편협한 시각을 가진 평범한 서양인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케임브리지와 MIT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자부했던 저는 그 교육의 탁월함에 비례해 오히려 세상을 보는 시야는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른바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틀에 갇혀 있었던 거죠.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대학원 시절이었어요. 당시 저는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가 과학기술을 주도하는 세상에서 살았기에 아시아 국가들은 그저 따라가는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제게 삼성과 현대, K-팝 정도만 알려져 있는 작은 나라였죠. 아,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구나. 아이돌을 잘 키워내는 나라인가 보다라는 피상적인 인식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제 편견이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킨 건 2020년 국제우주항공학회에서였습니다. 저는 화성 착륙선의 새로운 추진체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전에 한국계 미국인 과학자 김현우 박사의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발표를 듣기 시작했어요. 아, 또 다른 나라의 우주 프로그램 소개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김 박사의 발표는 시작부터 제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는 매우 겸손했지만 그의 연구 발표는 놀라울 정도로 혁신적이었어요.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 기술에 관한 것이었는데 특히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제가 그때까지 들어본 어떤 접근법보다 뛰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처음엔 그의 아이디어가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론적으로는 멋지지만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다소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적용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김 박사는 제 질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미 소형 프로토타입으로 실험을 마쳤고 실제 우주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그의 데이터가 매우 구체적이고 철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의구심은 순식간에 존경으로 바뀌었죠. 학회가 끝난 후 열린 만찬에서 김 박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제가 무심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높은 수준의 연구가 나온 게 놀랍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례하고 편견에 찬 발언이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예상과 달리 김 박사는 제 말에 화를 내기보다는 미소를 지으며 한번 한국에 와보세요. 당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함께 따뜻한 초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저 형식적인 초대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 후 정말로 서울에서 열리는 미래 우주탐사 기술 심포지엄에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김 박사가 직접 보낸 메일에 당신의 편견을 깨뜨릴 기회라는 문구가 있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사실 그 시점에서 저는 나사에서 매우 바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긴 여행을 감수하며 학회에 참석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고민했죠. 그러던 중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조니 킴이 나사의 새로운 우주비행사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의 이력이었어요. 그는 네이비실 특수부대원으로 100회 이상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고 이후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되었으며 이제는 나사 우주비행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세 가지 극도로 어려운 분야에서 모두 성공한다는 것은 거의 믿기 힘든 일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가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 요인으로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관을 꼽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조니 킴은 LA에서 한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끈기와 인내, 그리고 불가능은 없다는 한국적 가치관이 자신의 성공 원동력이었다고 말했어요. 이 뉴스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번 가보자는 생각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죠. 솔직히 말하면 당시 저는 아마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개발도상국 정도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글쎄, 공항이 깨끗하고 현대적이긴 하네라는 정도의 감상만 있었어요. 마치 선진국의 표면만 모방한 것이라는 식의 생각이었죠. 얼마나 제가 무지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학회 측에서 보내준 젊은 연구원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제 편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유창한 영어와 전문적인 지식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심 아마 해외 교육을 받은 특별한 케이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서울대학교 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 없이도 이런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깨닫게 되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김 박사는 저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별로 없었어요. 아마 몇 가지 기초적인 연구 시설을 구경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따라가는 단계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연구원 입구에 들어서면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나사의 제트 추진연구소 JPLA, 유럽 우주국 ESA의 시설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꽤 현대적이네. 하지만 내부는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죠. 그런데 연구원에 들어서자마자 제 선입견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전시된 한국의 우주 개발 역사와 성과물들을 보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모형과 관련 데이터를 보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복잡한 우주 미션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 저는 내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사나 ESA도 수십 년의 경험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달 탐사 미션에서 실패를 겪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저를 안내한 연구시설과 실험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가 본 것은 나사의 첨단 시설에 결코 뒤지지 않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는 연구시설과 장비들이었습니다. 특히 소형 위성 기술과 우주 탐사 로봇 개발 부문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기술보다 혁신적이었어요. 한 실험실에서는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팔을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그 정확도와 에너지 효율성은 나사의 현재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발전에 있어 빠른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것이 한국의 과학기술 철학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실제 눈앞에서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우주 방사선 차폐 기술, 초경량 탄소 복합재 개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항법 시스템, 어느 것 하나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연구실을 둘러보던 중 한 젊은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겨우 2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놀랍게도 제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우주선 추진체, 효율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의 논문이 이미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죠. 그것도 나사의 베테랑 과학자들이 발표한 논문보다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7년 전 국제중등과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에요. 과학고를 거쳐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죠. 사실 MIT, 하버드, 케임브리지에서 모두 전액 장학금을 제안받았지만 한국에 남아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모시려 했던 인재가 왜 한국에 남았을까요? 그것도 아마 월등히 높은 급여와 연구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의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그 젊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의 연구가 제 조국의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확신과 그 여정에 자신이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원들에게서는 좀처럼 보지 못했던 종류의 열정이었죠. 저녁 식사 중에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조니 킴 같은 한국계 미국인 우주비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조니 킴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으로서 언젠가 한국의 우주비행사가 달과 화성에 가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이 아닌 우리 기술로 말이죠. 그의 대답에서 느껴지는 자신감과 비전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을 따라잡자는 식의 경쟁 의식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진정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제가 본 것은 더욱 놀라운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박사는 저를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온전히 학부생들로만 구성된 연구팀이 수행 중인 프로젝트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우주 쓰레기 수거를 위한 혁신적인 방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디어는 제가 나사에서 수년간 연구해온 분야를 단숨에 뛰어넘는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물리적 포획 방식이 아닌 자기장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30% 이상 높고 실패 위험도 현저히 낮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학생이 고작 21살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나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한국에서는 정해진 틀 안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고요. 저희는 항상 기존의 방식에 의문을 품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것은 제가 서구식 교육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물론 창의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은 비슷했지만 한국의 교육에는 불가능은 없다는 강한 신념과 함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KAIST의 다른 연구실들도 방문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나노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발전시키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론적 연구를 이렇게 빨리 실용화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한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산학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학과 기업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발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적용하는 데 매우 개방적인 사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의 말은 제가 그날 본 것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5G 기술의 상용화, 자율주행차 테스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한국은 미래 기술을 실제 사회에 통합하는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랐습니다. 그날 저녁, 김 박사와 함께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김 박사, 이 도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저는 한국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윌슨 박사님, 한국의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도시는 폐허였고 천연자원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불굴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는 서울의 야경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김 박사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이 아니라 역사적 고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눈부신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인의 꿈과 열정,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조니 킴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끈기와 지혜입니다. 자기 전, 저는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조니 킴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LA에서 한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가정폭력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16살 때 네이비실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이라크에서 100회 이상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은성훈장과 동성훈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특수부대원에서 의사로, 그리고 우주비행사로. 조니 킴은 인터뷰에서 나쁜 카드를 갖고 태어나도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의 원천으로 어머니로부터 배운 한국적 가치관을 꼽았죠. 저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세상은 얼마나 좁았던가요? 저는 스스로를 열린 사고를 가진 과학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눈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신문을 읽는데 한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제중등과학 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는 내용이었죠.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라는 놀라운 성적이었습니다. 이것도 한 번이 아닌 거의 매년 이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미래군요. 저는 김 박사에게 신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네, 그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세계 과학계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중 한 명은 조니 킴처럼 우주비행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그날 계획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7년 전 국제중등과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은 후 지금은 우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연구자죠. 정말요? 그분의 연구 분야가 뭔가요? 인공지능 기반 우주선 자율항법 시스템입니다. 특히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죠. 나사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만약 한국의 젊은 연구자가 나사도 주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아침 러시아워를 뚫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미국이나 유럽의 어느 대도시 못지않게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이곳이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나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 그리고 교육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 오늘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을 넘어 한 민족의 정체성과 생존 전략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니 킴이 말했던 한국인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했죠. 연구소에 도착하자 우리는 곧바로 김정기 연구원의 실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과학자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무언가 특별한 열정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김정기 연구원님, 소개합니다. 이분은 나사에서 오신 제임스 윌슨 박사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윌슨 박사님,
제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태도는 겸손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곧 그의 연구실로 들어갔고 그가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김정기의 연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을 결합하여 기존의 항법 시스템보다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양 폭풍이나 우주 방사선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은 우주 탐사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었죠. 이 기술은 언제 실제 우주 임무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현재 소형 위성을 통한 궤도 테스트를 마쳤고 내년에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7년부터는 달, 궤도선과 착륙선에 이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계획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실현 가능성이 검증된 기술의 상용화 로드맵이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나사나 스페이스X 같은 회사에서 오퍼가 없었나요? 이런 기술이라면 미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요. 김정기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어요. 저의 꿈은 한국의 기술로 우주를 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사나 다른 우주 기관들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한국 또한 우주 탐사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자부심과 비전은 단순한 민족주의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과학 기술의 흐름에 기여하고 인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진정한 열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김정기의 연구실에서 다양한 기술 데모를 보고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눴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의 연구팀이 모두 20대, 30대의 젊은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정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 국제중등과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고 과학고와 서울대를 거쳐 현재의 위치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주에 관심이 많았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언젠가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꿈을 꾸었죠. 과학올림피아드는 제게 세계적인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조니 킴의 여정과는 다르지만 그 근본에는 같은 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도전하는 용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더 큰 목표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김정기 연구원을 만나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기술적 전문성도 뛰어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그의 비전과 열정이에요. 그는 단순히 개인적 성공이 아니라 한국과 세계의 미래를 위해 연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세계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의 말은 이미 제가 느끼고 있던 것을 정확히 표현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선두에 서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한 명확한 비전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저는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정이 있나요? 내일은 조금 특별한 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의 찬란한 빛의 원천이 무엇인지 저는 점점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김 박사는 저를 서울의 한 중학교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국제적인 과학자가 왜 중학교를 방문하자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공립중학교였지만 교실 환경은 미국이나 영국의 인류 사립학교보다 더 혁신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최신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었고 교실에는 3D 프린터와 VR 장비가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과학 수업을 참관하는 동안 13에서 14세 정도로 보이는 학생들이 우주,
물리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도 영어로요. 그들은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에 적용하며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특별히 선발된 영재들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아이들은 모두 일반 학생들입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보여준 자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국제중등과학 올림피아드에서 한국 학생들이 지난 10여 년간 거둔 성과가 담긴 차트였죠.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전원 메달리스트. 이것도 한 번이 아닌 거의 매년 이런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한가요?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시험 점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물론 한국 교육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많은 도전과 개선할 점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최근 학교 과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했어요. 장래 희망이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우주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한국이 화성의 첫 기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는 그 학생의 눈에서 빛나는 확신과 열정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린이의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한 목표를 향한 진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박사는 저를 국제중등과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딴 후 현재 KAIST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정기였습니다. 과학올림피아드가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경험이었어요. 사실 저는 MIT와 하버드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안받았지만 한국에 남아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에 기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꿈꾸는 미래는 한국이 우주 탐사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과장이나 허세가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된 열정과 확신만이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어린 학생들에게서 본 것은 단순한 학업적 우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명확한 비전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넷째 날, 저는 우연히 놀라운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강의실에서 특별 강연을 듣던 중 발표자로 소개된 사람은 다름 아닌 조니 킴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전직 네이비실 대원,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의사, 그리고 현재는 나사 우주비행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강연이 끝난 후 김 박사의 소개로 조니 킴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나사 동료로서 그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의 배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군인, 의사, 그리고 우주비행사까지 어떻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니 킴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은 결코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제 부모님은 항상 불가능은 없다는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자신의 꿈을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용기와 결단력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이 당신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끈기와 지혜죠. 제 어머니는 항상 정신만 바로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네이비실의 극한 훈련을 견디고 의과대학에서 밤을 새워 공부하고 나사의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한국적 뿌리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였습니다. 나사에서 활동하면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특별한 경험이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배경이 장애물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오히려 제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정신과 미국의 기회가 결합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첫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앞으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달에도 가게 될 예정입니다. 조니 킴과의 대화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개인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를 체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다. 다음 날 김 박사는 저를 판구 테크노밸리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이었죠. 저는 이전에도 세계 여러 나라의 기술 허브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판교에서 본 것은 그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회사는 우주 기술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직원은 고작 30명 정도였지만 그들이 개발 중인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소형 위성용 추진 시스템은 제가 나사에서 보았던 어떤 것보다 효율적이었어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었나요? 저는 CEO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의 한계를 창의성으로 극복합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거대한 우주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찾아야만 했죠.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이곳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열정과 자신감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대기업 연구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우주 탐사용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연구소장은 자랑스럽게 최신 프로토타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이었는데 특히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언제 실제 우주 임무에 적용될 예정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년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첫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달 탐사 미션에 참여할 계획이에요. 연구소장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첨단 우주 기술이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전통적인 우주 강국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날 오후, 우리는 작은 대학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이 우주 쓰레기 청소를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접근법은 기존의 어떤 방식보다 비용 효율적이었으며 이미 여러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책임자인 교수는 특히 자랑스럽게 학생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특별한 영재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김 박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4일 만에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곳에서 본 혁신과 열정은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주도하고 있는 강력한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김 박사,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1953년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천연 자원도 막대한 자본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민족의 정신, 한국 정신입니다. 한국에서의 5일째, 저는 깊은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저를 전쟁 기념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과학기술과 관련된 방문 일정 중에 역사 관련 장소를 포함시켰는지 의아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본 것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시관을 돌아보며 저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953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1인당 GDP는 고작 67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있었던 것은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의 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국인들에게 불가능이란 단지 아직 도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90대의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는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폐허에서 나라를 재건하는 데 참여했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왜냐고요?
우리 자식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확신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현재의 한국입니다. 이제 우리 손자들은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 정신입니다. 그날 저녁, 김 박사는 저를 한강변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임스 박사님,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나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그저 선진국을 따라가는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한국은 선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인의 끈기와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연구원, 학생, 기업가, 그리고 조니 킴과 같은 세계적 인물들, 그들은 모두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열망,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였습니다.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굴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미래를 형성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사로 돌아가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가 본 이 놀라운 나라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겠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우주 탐사에서 한국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핵심적인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 눈에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의 중심지로 보였습니다. 김 박사는 마지막 일정으로 저를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우주 탐사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2022년 8월, 한국은 첫 달 궤도선 다누리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달 착륙선, 소행성 탐사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야심찬 계획들이 실현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원의 책임자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로켓 기술, 위성 기술, 그리고 우주 탐사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것을 가능하게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김 박사는 저를 서울대학교의 한 작은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정기 연구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국제중등과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그는 이제 우주 탐사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사에서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미국으로 와서 저희 팀에 합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어요? 김정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윌슨 박사님. 하지만 저는 여기 한국에서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물론 나사와 협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깃발을 달에, 그리고 언젠가는 화성에 꽂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의 눈에서 빛나는 확신을 보며 저는 무언가가 가슴을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존경심이었습니다. 이 젊은 과학자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을 위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박사는 저를 위해 작별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여행 동안 만났던 여러 사람들, 연구원들, 학생들, 기업가들, 그리고 조니 킴까지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의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단지 삼성과 현대, K-팝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라는 것을요. 특히 한국인들의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끈기, 미래를 위한 희생,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나사로 돌아가면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주 탐사의 미래는 한국과 함께할 때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자부심과 감사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들의 비전이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기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박사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임스 박사님, 한국에서의 경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혁신의 의미,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미래를 향한 확고한 비전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저와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세계와 한국과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임스 윌슨 박사의 놀라운 한국 체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세계적인 나사 우주공학자의 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위대한 나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